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럽의 강승원 감독입니다. 지난 1, 2화에서 렌즈의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사실 렌즈의 특성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카메라 렌즈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영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렌즈를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아예 카메라와 렌즈에 대해 처음 배워보시는 분들을 위한 완전 초심자용 컨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즈는 보통 화각별로 표준부터 광각, 망원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희 첫 번째 영상에서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50mm, 35mm라고 부르는 이 미리수에 대한 정보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초점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초점거리가 무엇이냐? 렌즈를 통해 사방으로 들어온 빛들이 불절되다가 교차되는 지점이 생기는데, 이 지점부터 빛이 완전히 모이는 카메라의 센서라고 불리는 거리까지의 이 거리를 초점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만 들으시면 벌써 머리가 좀 아파오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해서 빛이 모여지는 지점부터 센서에 닿는 거리를 우리는 초점거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50mm는 초점거리가 5cm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한데요? 라고 하시면은 저 초점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광각, 표준, 망원의 화각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표준 렌즈라고 부르는 50mm 이하부터는 광각 렌즈라고 하는데요. 광각 렌즈는 이렇게 초점거리가 짧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화각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서 보다 넓은 영역을 한 화면에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같은 인물을 동일한 풀샷으로 촬영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광각 렌즈는 초점거리가 짧기 때문에 화각이 넓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카메라가 인물과 가깝게 있어도 전신을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배경은 이렇게 넓은 화각의 범위로 담아낼 수 있어서 같은 샷 사이즈여도 배경이 넓게 촬영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망원 렌즈는 이렇게 초점거리가 멀기 때문에 화각이 좁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카메라가 인물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이렇게 전신을 담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배경은 이렇게 좁은 범위로만 담아낼 수 있어서 같은 샷 사이즈여도 배경의 화각이 좁게 촬영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촬영된 영상을 보면서 비교해 볼까요? 제가 말한 대로 광각과 망원 이렇게 다 다르게 촬영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난 비디오 클럽 1화에서도 설명드렸지만 50mm의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는 표준 렌즈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사실 50mm만이 표준 렌즈다 라고 하면은 그건 좀 오답에 가깝습니다. 대략 40에서 60mm 정도의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를 우리는 표준 렌즈라고 하고요. 35mm는 광각의 시작 지점이라고 해서 준광각이라고 부릅니다. 촬영 목적에 따라 35mm는 엄밀히 말해 광각 렌즈지만 표준 렌즈의 대용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mm 이하부터는 초광각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초점거리의 미리수가 좁아질수록 화각이 넓어지면서 더욱 광각 렌즈의 특성을 띠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mm는 망원의 시작 지점이라고 해서 준망원이라고 하고요. 초점거리가 멀어질수록 화각이 좁아지면서 더욱 망원 렌즈의 특성을 띠게 됩니다. 400mm 이상부터는 초망원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는 초점거리라는 걸 배웠는데요. 초점거리에 의해 생겨나는 또 하나의 특성 하나만 배우고 넘어갈게요. 바로 최소 초점거리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아니 또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초점거리란 무엇이냐? 쉽게 설명해서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말해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일수록 최소 초점거리도 함께 짧아지고요. 초점거리가 긴 렌즈일수록 최소 초점거리도 길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해진 거리 안으로 피사체가 들어와 버리면 무슨 짓을 해도 초점이 맞지 않는다. 뭐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니의 50mm 1.4 렌즈의 경우에는 초점거리가 45cm고요. 마찬가지로 소니의 300mm 망원 렌즈의 경우에는 2m.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가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초점거리에 완벽하게 비례하지는 않고요. 렌즈가 고가의 렌즈냐, 아니냐, 혹은 접사용 렌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주 많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시 정리하자면 초점거리에 따라서 최소 초점거리 또한 짧아지거나 길어지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기초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이게 렌즈에 대한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고, 그럼 우린 이제 렌즈의 화각과 특성을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이 생겨났죠? 하지만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럼 그 수많은 렌즈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카메라에 호환되는 렌즈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모든 렌즈들은 나 이런 렌즈야 라고 하는 각자의 이름을 명찰처럼 달고 있어요. 우린 이 명찰을 통해서 야, 너 누구구나, 내 카메라에 써도 되는 거구나 하고 선택할 수 있다, 뭐 이 말이죠. 자, 그럼 이 사진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FE 1.4 50mm GM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겁먹지 마세요. 알고 나면 좀 쉽습니다. 그럼 하나씩 뜯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FE라고 불리는 요거는 F와 E를 따로 분리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니, 캐논, 니콘 같은 유명한 카메라 브랜드들은 카메라와 함께 렌즈도 같이 만든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럼 나는 소니 카메라를 샀는데 캐논 렌즈가 마침 집에 있다고 해봅시다. 이 둘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들도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소니 카메라가 자물쇠다 하면 열쇠도 소니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카메라의 회사들은 보통 자기 회사에서 만들어진 렌즈를 사용하도록 고유의 마운트라고 부르는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니의 마운트는 E 마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캐논은 다르겠죠? 캐논은 EF 마운트, RF 마운트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여드린 이 FE 중에서 E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나는 소니의 E 마운트 렌즈야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저 이 앞에 붙은 저 F 저거 또 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풀프레임 카메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소형 카메라 센서 중에서 가장 큰 센서를 가진 걸 우린 풀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저 F라는 친구는 풀프레임의 F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건 FE라는 뜻은 소니 카메라 중에서 풀프레임 센서를 가진 카메라를 위한 렌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렌즈를 알아보시고자 할 때에는 같은 마운트 규격을 가진 렌즈인지 체크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카메라와 렌즈의 마운트 규격이 서로 달라도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렌즈 어댑터라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무조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약간 번외의 이야기니까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FE까지는 또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1.4 이 부분을 알아볼까요? 저 1.4란 무엇이냐? 1.4는 이 렌즈가 개방될 수 있는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을 의미합니다. 또 뭔 어려운 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더욱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간단하게 조리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조리개는 카메라 렌즈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인데 이렇게 생긴 제품이에요. 얘는 이렇게 우리가 조리개 값을 조절하면 구멍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하는 부품인데요. 이 조리개를 열면 열수록 지금 보는 화면은 더욱 밝아지고요. 아웃포커스라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조리개가 조여질수록 화면은 어두워지고 아웃포커스의 반대인 펜포커스라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조리개 값이라는 수치가 낮아질수록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조리개 값이 낮아질수록 조리개의 이 구멍은 더욱 넓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줌렌즈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2.8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50mm 렌즈는 F값이 1.4인데 이렇게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렌즈마다 조리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조리개의 숫자가 낮을수록 보다 어두운 곳에서 밝게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아웃포커스 현상도 더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왜 최대로 조여진 조리개 값은 써져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모든 렌즈가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이 조리개를 조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GM, 이거는 이 렌즈의 등급을 의미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소니의 렌즈는 G 등급과 GM 등급이 있는데요. 그냥 한우 툭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G 등급은 고급형의 렌즈, GM 등급은 최고급형의 렌즈다 뭐 이런 말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이게 또 성능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GM 렌즈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어쨌든 정리하면 FE는 풀프레임 E마운트, 1.4는 렌즈가 가진 최대 개방 조리개값, 50mm는 초점거리. 이제 여러분들도 렌즈의 이름만 보고도 이 렌즈가 무슨 렌즈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렌즈 끝에 또 OSS라고 적혀있는 친구도 있는데요.
OSS는 Optical Steady Shot이라는 일명 우리가 손떨림 방지, 손떨방이라고 부르는 기능의 약자입니다. 주로 OSS는 손떨림이 심하게 생기는 망원 렌즈에 함께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요. 손떨림은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라 망원 렌즈만의 광학적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손떨방은 카메라에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그것만으로는 망원 렌즈의 손떨림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망원 렌즈 자체에 한 번 더 흔들림을 제어해주는 장치를 넣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망원 렌즈엔 OSS라는 명칭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렌즈에 적힌 이름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렇게 알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보통 사진 동호회 분들끼리는 뭐 삼식이 렌즈, 카페 렌즈, 여친 렌즈 이런 식으로 렌즈마다 애칭을 붙여주기도 하시는데요. 사진이나 영상 현업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정확한 렌즈의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소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렌즈를 호칭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하도록만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저희 비디오 클럽 최신 영상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